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는 어떤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해서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함수가 평행이동, 주기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정적분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정적분. 특수하다라는 게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건데, 대칭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주기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조금 관련해서 얘는 어떤 함수 자체가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함수의 이동과 정적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예를 들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것과 어떤 fx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이 x는 a에서 대칭성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어. 대칭성을 가지는 것은 그 함수가 대칭적인 모양을 가진다는 거고, 어떤 함수를 x는 a에서 대칭을 시킨다는 것은 임의의 함수를 선대칭을 접어서 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함수의 이동과 정적분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함수를 대칭 이동시키고 적분 구간도 대칭을 시키면 정적분 값이 같아요.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고 정적분 구간도 평행 이동시키면 적분 값이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좀 볼 거고요. 둘 중에 중요도가 높은 거는 위에 겁니다. 위에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수 자체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는. 근데 아래 것도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밑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평행이동. 평행이동과 정적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것과 뭘 비교를 해볼 거냐면, 얘를 f x-m 더하기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수 있죠. 평행이동을 하고 정적분을 한 것을 비교를 할 건데, 당연히 적분 구간이 같지는 않아요. 얘가 지금 어떤 fx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a고 얘가 b야. 근데 요게 요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분 구간 자체도 달라져야 되겠죠. 적분 구간 자체도 a 더하기 m부터 b 더하기 m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의 x-m 플러스 n.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일단은 맞춰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괄호 안에다가 너를 대입하시면 a가 나오죠. 괄호 안에 대입하시면 b가 나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대응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요소가 있어. 잘 보시면 여기 플러스 n이 붙어 있죠. 플러스 n이 붙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 값이 같아요.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4만큼, 아마 n만큼 올라가면서 n이 되고, 너가 b-a가 되면서 이만큼의 넓이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서로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좌변에다가 b-a에
n만큼을 곱해서 적분 구간에다가 너를 곱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좌변에다가.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가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칭 이동과 정적분인데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떤 fx가 a부터 b까지 있었던 게 너를 x는 k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고 칩시다. 자, x는 k 대칭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f의 2k-x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적분 구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a가 어디로 가냐면 2k-a로 가고 b도 2k-b로 가는데 그 부분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b야. 여기가 x는 k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가 2k-b, 여기가 2k-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윗끝 아래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k-b, 여기가 2k-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윗끝 아래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를 선대칭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건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너는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게 한 가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잘 기억하세요. 잘 봐. 얘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A부터 B까지 F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X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기서 x는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이런 함수의 형태였다면 이 k 자리에 a 플러스 b가 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얘는 fx를 무엇에 대해 대칭시킨 거야? 뭐에 대해 대칭시킨 거야 이건? 얘가 2k 역할을 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대칭을 시킨 거예요. 너를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A, B의 정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시키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적분 구간에서 정적분을 했을 때 당연히 정적분 값이 같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임의의 함수에다가 x 대신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x를 넣고 정적분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형도 이제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율이 엄청 높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혹시나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볍게 봐주시고 자,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입니다. 함수가 대칭성을 가질 때, 주기성을 가질 때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주기성을 가질 때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정적분을 뭐 어떤 긴 적분 구간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정적분 값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몇 주기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풀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은 대칭성이 핵심입니다. 주기성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자,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x는 a에 대한 선대칭을 인 fx가 있고 a, b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인 gx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대칭인 fx가 있고 점대칭인 gx가 있을 때 요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을 대충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자, 어떤 fx를 적분을 할 때 이
대칭 축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적분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즉 a 빼기 t부터 a 더하기 t까지 적분을 해야 대칭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넓이가 같은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a-t부터 a 플러스 t까지 fx를 정적분을 한 값은 항상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a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정적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a-t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기도 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게 조금 더 독특한데, 자, 점대칭인 함수는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모습이 가능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합시다. 너가 a고, 너가 b에. 편의상 요 b 값이 양수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뭐 양수든 음수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역시 같은 간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같은 간격. 너가 a 빼기 t, a 더하기 t. 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점대칭성 때문에 모락모락 넓이가 같아지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아져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시면 정확하게 무엇의 넓이와 동일하냐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적분 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음수면 b 값이 음수였겠지. 이만큼이 b가 되고 이만큼이 2t가 되는데, 그러니 결론 너는 a 빼기 t부터 a 플러스 t까지 g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적분 구간의 길이와 대칭점의 y좌표를 곱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a, b가 둘 다 0일 때, a, b가 0이 되는 게 이쪽에서 이제 우함수였고 여기서는 기함수였죠. 그래서 b 값이 0이 되면 기함수 정적분하면 맨날 0이 나오는 게 그러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0이면 마t부터 t까지 fx 정적분한 게 0부터 t까지 fx 정적분한 거에 이제 2배였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고, gx 같은 경우에는 a, b가 둘 다 0이면 마t부터 t까지 gx 정적분한 게 0이죠. 요렇게 쓰기도 하고 마t부터 0까지 정적분한 거랑 0부터 t까지 정적분한 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주로 이 정도 쓰시면 돼요. 같은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함수, 기함수, 선대칭, 점대칭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어떠한 함수가 우함수고 기함수고 걔네끼리 연산을 한 결과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 봐봐. 우함수를 미분을 하면 기함수예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는 우함수, 기함수라고는 다항함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을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그걸 이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미분을 하면 우함수, 기함수가 서로 바뀌는데 그러면 적분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내가 우함수를 적분을 했어. 기함수 될까요? 조금 아쉽죠. 왜? 적분상수가 붙잖아. 즉 얘는 너는 0,c에 대한 대칭인 함수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 정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0,c에 대한 점대칭인 어쨌거나 점대칭성을 가지는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떨까? 얘는 우함수가 나오지. 왜? 우함수에다가 내가 적분상수를 붙인다고 해서 우함수가 아니게 되나? 그렇지 않죠. 어차피 상수라는 거는 y는 어떤 y는 k, y는 c라는 어떤 그런 직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얘도 그냥 우함수예요. 상수까지는 우함수입니다. 우리가 다항함수 기준에서 홀수 차수들이 기함수였고 짝수 차수들이 이제 우함수였는데 홀수 차수들을 미분하면 당연히 짝수 차수가 되는 거고 짝수 차수 미분하면 이제 홀수 차수가 되겠지. 자, 요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우함수와 기함수가 여러 가지가 곱해질 때가 있어요. 우함수, 기함수, 막 우함수 이런 식으로 막 곱해질 때가 있어요. 너에 대한 우함수, 기함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중에서 누구만 보면 될까? 우함수, 기함수가 막 섞여 있어. 곱해져 있어. 그럼 나는 우함수를 관찰해야 될까? 기함수를 관찰해야 될까? 자, 우함수의 특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기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즉 마이너스가 얼마나 밖으로 나오는지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함수는 사실 아무리 곱해도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다항함수의 차수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짝수 차수끼리는 아무리 곱해봤자 계속 짝수 차수인데 홀수 차수를 내가 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홀수 차수가 한 번 곱해지면 홀수, 두 번 곱해지면 다시 짝수, 세 번 곱해지면 다시 홀수. 즉 우함수, 기함수가 서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중 기함수의 개수가 중요해요. 기함수가 홀수 개일 수가 있고 짝수 개일 수가 있거든. 기함수가 홀수 개인 게 바로 뭐냐면 기함수예요. 짝수 개인 게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때? 우함수, 기함수를 서로 막 합성을 해요.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합성함수의 우함수, 기함수 판단법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합성되겠는지. 아니,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우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뭐냐면 모두 기함수인 경우에만 기함수. 그 외에는 우함수예요. 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이 차수만 생각을 하는 거야. 기함수라는 건 홀수 차수인 함수죠. 그거를 기함수에다가 합성을 하면 홀수 차수와 홀수 차수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지수 법칙에 따라서 홀수랑 홀수가 곱해지게 돼 있어. 즉 모든 차수가 홀수가 돼요. 근데 우함수가 섞이게 되면 홀수랑 짝수가 곱해지죠. 짝수가 하나라도 곱해지면 당연히 그 수는 짝수가 되면서 우리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에서 숫자들을 여러 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다에 대한 판단을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짝수계로 판단을 하고 경우의 수에서 여러 개의 숫자의 곱이 홀수다, 짝수다에 대한 판단을 모두 홀수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짝수다로 판단을 하듯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곱한 함수의 우함수, 기함수 판별법, 합성함수의 우함수, 기함수 판별법, 미분하고 적분한 것까지.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문제를 먼저 풀고 뒤이어서 이 뒷부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개념 설명 다 하고 할까? 개념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상관은 없는데 개념 설명 다 정리하고 할까요? 그냥? 보자. 얘가 10문제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도 10문제, 12문제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먼저 합시다. 자, 볼게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이상은.
정적분을 표현한 함수는 정확하게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적분 구간에 변수를 가지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경우가 있어요. 변함수. 위에 게 출제율이 좀 더 떨어지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 사실은 요 아래 건데 자,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fx를 갑자기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너가 x제곱 더하기 3x 곱하기 1부터 2까지 ftdt 더하기 2.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기는 했는데 fx가 무엇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이런 종류의 정적분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적분 구간이 상수예요. 1부터 2까지입니다. 여기가 1부터 2인 거랑 여기가 1부터 x인 거는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상수인 경우에는 풀이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를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적분 값이라는 거는 어차피 적분을 해서 숫자를 대입을 하고 나면 상수로 정해진다는 거야. 현재 내가 모를 뿐.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경우에 가끔 이 치환하는 방식으로 k라고 치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분 구간이 상수인지 적분 구간의 변수를 가지는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자, 그래서 요거를 k라고 논다면 fx라는 함수가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정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해지죠. 이게 정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정적분을 다시 쓸 수가 있어. 너는 1부터 2까지 t에 대한 정적분을 ft를 정적분을 한 건데 뭐 x를 이용해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x로 바꿔서 뭐 t로 쓸까 그냥? t로 쓰자. t제곱 3kt 플러스 2. 그럼 이제 요 우변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너가 3분의 7이고 너가 2분의 제곱 3이니까 9k이고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는 k가 되거든. 정적분을 조금 계산을 이제 생략했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k값이 나오죠.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k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fx가 나오죠. 이런 문제로. 일단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뭐가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갑자기 뭐 2 곱하기 뭐 2부터 4까지 tftd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예컨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겼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그냥? 이거를 또 뭐 이게 나 뭐 b라고 놓든지 뭐 너를 이제 k라고 놨으니까 뭐 a라고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놔.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적분식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가 되겠죠. 또 이 자리에다가 t를 대신 넣고 곱해가지고 2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식이 한 개, 두 개. 연립하시면 a와 k가 나온다는 거야. 최대 2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3개까지는 약간 과하다고. 보통 2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주로 하나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낸 거고 함수가 크로스로 들어갈 때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fx랑 gx에 대한 이야기로 자, 예를 들면 x3승 빼기 3, 뭐 0부터 1까지 gt dt 플러스 2 그리고 gx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부터 2까지 tftdt 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자. 역시 적분 구간이 상수이고
그러면 요만큼을 알파 놓고 뭐 A라고 놓고 요만큼을 B라고 놓는 순간 우리는 미지수를 포함하긴 포함하지만 fx와 gx가 표현이 돼요. a와 b라는 문자를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근데 a는 다시 너를 이렇게 쓴다고 다시 아 그래? 그럼 너는 0부터 1까지 요거 대신 넣어서 x제곱 3x 빼기 b 정적분을 하면 a, b의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너는 1부터 2까지 저기다가 x 곱해가지고 그럼 x 4승 빼기 3x 근데 여기가 a니까 3ax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했을 때 너랑 같아야 되고 너랑 같아야 되니까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역시 연립하면 나옵니다. 이 정도도 이제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해갖고 제곱이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부분을 상수로 놓고 이거를 대입해서 직접 정적분 계산을 한다는 데 있어. 이 유형은 이 정도 설명하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적분 구간에 변수를 가지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 함은 정적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너를 어떤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너는 정의상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라지 fx에다가 x 넣고 a 넣고 빼면 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GA가 무조건 0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GX의 도함수는 무조건 fx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저렇게 a부터 x까지 정적분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가 양변에 a를 대입, 두 번째가 양변을 미분한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a가 아닌 숫자를 대입할 때도 있고 뭐 직접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었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해석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어떤 gx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1부터 x까지 3x x 빼기 1 아니 3t인데 dt 자 여러분이 gx를 구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함수 자체가 변수를 t에서 x로 바꾸기만 하면 gx의 도함수가 된다는 거야. 사실은 얘를 관찰을 하면 gx는 0과 1에서 도함수가 근을 갖는구나. 즉 gx는 3차 함수이면서 0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네. 너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네.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도함수를 제공을 한 거니까. 너네가 원래도 함수 주면 맨날 미분해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도함수 인수분해서 극대극소 찾은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거를 아예 도함수를 주겠다는 좋은 방법이라고. 두 번째는 뭘 알려주냐면 어디에서 실근을 갖는지를 알려줘요. 보시다시피 G1이 0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X축의 위치가 불명확하지만 저런 식으로 줬을 때는 이제 X축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X가 그려지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뭐 너의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G3을 구하라든지 직접 여러분이 3을 넣고 정적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3이라는 거는 gx라는 함수가 지금 보니까 1에서 접하고 여기가 비율 관계상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편이 여러분이 저거를 직접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 자체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이 속에 내포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바깥에 gx에 대한 어떤 그래프로 접근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이 사실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리고 강조했던 방부등식과도 관련되고 최대 최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분 자체를 하는 게 이쪽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주면서 결국에는 그래프와 방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게 이쪽에서의 핵심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하나 볼 건데 gx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0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주고 문제에서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대.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너가 마일 1 y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절대값 x 빼기 1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g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gx를 그리는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너가 너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 얘가 1차 함수니까 적분하면 2차 함수, 근데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거꾸로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러면서도 여기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얼핏 보면 3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3차 함수와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식의 보조선을 그렸을 때 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2차 함수 두 개를 붙이는 거니까. 3차 함수였을 때는 여기가 1대1이 아니었죠. 3차 함수일 때는 얼마였냐면 1대 루트 3이었습니다. 비율 관계가 전혀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가 너의 도함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넓이가 있어요. 자, 이 넓이라는 거는 정적분 값은 gx 기준에서는 함수 값의 차이가 된다는 거야. 근데 g0이 0이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이고 얘가 이제 y축인데, 그럼 여기서 얘가 0이면 이만큼의 높이가 곧 이 넓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 넓이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높이도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에서의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반대죠? 여기도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잘 보시면 원함수인 fx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너를 적분한 gx는 0,c에 대한 점대칭성을 가지는데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함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gx는 기함수가 되게끔 그리셨어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릴 때. 도함수가 선대칭성을 가지면 원함수는 점대칭성을 가지게끔 그리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점대칭성을 가지는 함수를 적분을 하면 그렇다고 선대칭성을 가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0,0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 위에 대칭점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x축 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분을 했을 때 선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식은 보통 도함수를 이용해서 gx에 대한 그래프로 풀거나 아니면 양변을 미분을 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거나 뭐 요 정도로 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뒤에 이제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걸 이용해서 극한식 계산하는 유형이 있죠. 아마 맨 끝에 있을 텐데 예를 들면 19번 아니면 뭐 20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요거는 이제 이따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좀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 먹을 때까지 문제 쭉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홀수 차수인 것들을 분리를 해보면 걔네는 적분값이 0일 것이고, 즉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짝수 차수인 것들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5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3승, 그 다음에 x랑 1까지. 자, 이 중에서 차수가 홀수인 것들은 그냥 다 지우셔도 됩니다. 얘네는 적분을 해봤자 0이 나오니까. 즉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얘네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마저도 0부터 2까지로 바꿔주고 적분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해 보시면 x 5승 나와요. 5승 플러스 x니까 2 들어가면 이 5승 플러스 2, 34 곱하기 2니까 68 나오네요. 답은 이제 68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풀어보세요. (1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직접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적분 구간이 마일부터 1까지인 걸로 보아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잘 쪼개서 적분을 하라는 소리구나. 다음 수를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적분할 때는 홀수 차수는 항상 0, 짝수 차수인 부분만 0부터 t까지의 2배. 자, 볼게요. 봐봐. 일단은 bx 같은 경우에는 마일1 적분하면 없어지죠. 얘도 마찬가지. ax 세제곱은 없어집니다. 그럼 위에서 ax 제곱만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2배 적분하면 3분의 1 a 나오죠. 이렇게. 너가 이제 1인 거고 얘는 똑같은데 3분의 1 b가 나옵니다. 2 곱하기 3분의 1 b. 그래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소리니까 a 더하기 2b는 그냥 b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구하시면 답이 된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도 이런 류의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어떻게 줬어? f 마이너스 x가 fx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우함수 표현이자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짝수 차수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가 gx가 xfx니까 g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홀수 차수가 될 것이고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요거를 정적분을 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에 x3승 더하기 2x 더하기 5 곱하기 g'x g'x를 직접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의 차수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짝수 차수에서 x가 곱해져서 홀수 차수인 기함수가 됐고 gx가 다시 미분이 되면서 우함수가 됩니다. 너가 우함수가 되고 왼쪽에 있는 다항함수는 우함수인 부분과 기함수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수함수는 우함수, 홀수 차수는 기함수.
그러면서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집니다. 선생님이 아까 함수끼리 곱해질 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함수와 기함수가 곱해지면 기함수가 하나니까 기함수, 우함수가 우함수랑 곱해지면 기함수가 없으니까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곱해진 거는 기함수가 되면서 마3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게 0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너는 2배를 앞으로 꺼내고 5도 앞으로 꺼내면 10, 0부터 3까지 G'X가 됩니다. 근데 G'을 정적분을 하면 G3 빼기 G0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요 값이 40이래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G0이 필요한데 G0은 XFX에 0 대입해 보시면 0 되는 거 보이죠? 사실 기함수는 맨날 원점을 지나갑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물론 0일 때 함수값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G3은 4가 나오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면 4번도 마찬가지예요. 우함수, 기함수를 서로 더한 것과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fx는 기함수, gx는 우함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더하기 g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둘 중 기함수에 해당하는 fx 부분은 적분해봤자 0이기 때문에 얘는 없애주셔도 되고 gx는 이제 2배를 해서 2배에 0부터 a까지 gx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fx 곱하기 gx는 우함수와 기함수가 곱해졌으니 기함수이면서 적분값이 어차피 0이에요. 그냥 요게 답이 되겠죠. 답은 10이 되네요.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이쪽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이 이제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요거는 사실 딱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간단한 이야기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가번 조건 fx는 fx 플러스 3 옆에다가 3마다 반복 이렇게 써주세요. 3마다 반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8이고 근데 1부터 5까지는 7이래. 그럼 요거를 가지고 너랑 너를 서로 뺀 거를 한번 구해볼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3마다 반복이 돼요. 즉 마일부터 4라는 거를 구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마일 있고 0 있고 뭐 1 있고 2 있고 3 있고 4가 있다고 칩시다. 마일부터 4까지가 8이고 1부터 5까지가 7이래. 그럼 5까지를 해줘야지. 자, 그럼 하나는 마일부터 4까지, 하나는 1부터 5까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같은 것들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A, B, C라고 놓을게요. 이 부분에 정적분 값이 있을 거야. 그러면 3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A, B, C인 거 보이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계속 반복되는 함수니까. 그래프는 굳이 그리지 않았어요. 정적분 값만 표시를 한 거야. 그래? 그러면 A, B, C, A, B 더한 게 8이고 그 다음에 C, A, B, C 더한 게 7이네. 그러면 A, B, C, A, B 너가 8 다음에는 C, A, B, C C, A, B, C 너가 7 그럼 내가 위아래를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로는 위아래를 서로 더해보시면 정확하게 ABC가 몇 개 나오냐면 ABC, ABC,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정확하게 5가 나오겠네. 그러니 손쉽게 누가 나오냐면 C 값이 나와요. C는 2가 되겠죠.
너가 2고 너가 3이네. 됐어? 자, 요걸 가지고 할 거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1000부터 1001까지 정적분. 자, 1000이랑 1001은 중요한 건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중요해. 얘는 사실은 1이고 얘는 사실은 2가 되죠. 자, 1부터 2까지가 누구냐면 C예요. 너는 C네. 그 다음에 1001부터 1003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두 개니까 A, B가 되겠죠. 그럼 C 빼기 A 플러스 B 하는 거네. 다 했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선생님이 ABC, ABC 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단위를 잘게 쪼갠 거예요. 그냥 일씩. 어차피 3마다 반복되니까 ABC, ABC, ABC 계속 반복이 된다고. 정적분 값 자체가. 함수가 굳이 반복된 형태로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프까지도 필요가 없고 그냥 정적분 값만 쓴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놀랍게도 아직도 장염이 안 나와서 사실 나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꽤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제도 소고기 묵국을 이제 먹었는데 소고기 묵국을 맨날 먹다 보니 소고기 묵국은 역시 밑에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고기를 막 퍼서 먹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밤에 먹으려고 봤는데 무밖에 없는 거야.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묵국이 돼버렸죠. 너무 허전하잖아? 근데 어제 마침 코스트코에서 이제 와이프가 장을 봐가지고 불고기가 있었어요. 소불고기. 그래서 소불고기 한 줌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딱 먹었더니 아니야.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서 또 이제 저녁에 그냥 계란찜 같은 거나 먹어야겠어. 언제 낫는 거지? 도대체 낫긴 하는 걸까? 아, 내 말이 생애 처음이에요, 난 지금. 쉽지 않아요. 정말. 저 장애 걸렸을 때 한 3, 4일밖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3, 4일 그러고 나면 보통 그냥 일반식 하고 뭐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이랬어요. 모르겠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병원 가보셨나? 뭔가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끔찍하네요. 6번은 쬐끔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fx는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인데 그게 2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야. 그럼 니네가 2마다 반복이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마일부터 1까지를 대충 그려봐. 그리고 그거를 반복이 되게끔 계속 반복을 시켜. 근데 그래프를 엄청나게 막 독특하게 그릴 필요 없이 나 같으면 그냥 대칭성을 가지는 간단한, 뭐 예를 들면 절대값 x라든지 뭐 간단한 함수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마일부터 1 사이가 서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괜히 곡선으로 그렸다가 우리가 뭐 조금 모양이 안 맞게 나오면 좀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절대값 x 같은 거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원 조건은 적분 구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x랑 3이랑 fx에다가 전개해서 따로따로 곱해준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여부를 파악하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풀었던 3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EX 더하기 3을 잘 전개를 해서 fx에다가 따로따로 나눠주시면 fx랑 곱해졌을 때 2x는 기함수, 3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곱해진 결과도 각각 기함수와 우함수가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 마일부터 1까지 요 정적분은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x 더하기 3fx라는 거를 이대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면 2x와 3을 따로따로 fx와 이렇게 전개를 해서 풀어줘요. 즉 2x fx인 부분이 있고 3fx인 부분이 있어. 근데 fx는 우함수였죠. 넌 우함수고 중요한 거는 2x fx는 x가 곱해지면서 기함수가 됩니다. 즉 우리는 기함수인 부분은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구나. 얘는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된다. 즉 마일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의 3배가 지금 15니까 얘는 5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일부터 1까지 정적분이 5라는 거는 이만큼 한 칸 기준에서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를 적분하고 싶잖아. 마이너스 6부터 10이라는 거는 적분 구간의 길이 자체가 16이죠. 근데 우리는 2마다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구간의 길이가 16이면 2자리가 8번 들어가겠지. 즉 답은 5 곱하기 8이 나와야 돼요. 이해 가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7번 거의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그래프를 그려서 예쁘게 이제 넓이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A 값이 상수인 상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몇 줄?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 자,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요렇게 바꾸는 걸 선호합니다. fx를 기준으로 fx는 f의 x 빼기 2 플러스 2. 요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든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fx가 어떤 함수가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자, 이 함수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그게 다시 원래 fx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ax의 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a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생겼어. 그래야지만 이 시작점이 이만큼 이동이 돼서 여기로 다시 가서 이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됐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당연히 2,2를 지나가려면 a 값은 2분의 1이겠지. 아, a는 2분의 1이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친구를 1부터 13까지 정적분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자, 1은 한 중간쯤 여기에 있고요. 13이 이제 쭉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있겠죠. 뭐 가다 보면 12가 있고 여기 딱 13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거를 잘 잘라서 짜맞추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금 요 녀석을 양변을 적당히 적분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 얘를 적분하셔도 되고 요걸 적분하셔도 돼요. 근데 적분 구간상 요거를 적분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거를 양변을 0부터 t까지 적분을 해볼게. 양변을 이렇게 dx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0부터 t까지면 얘는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0 들어가면 f2부터 t 들어가면 t 플러스 2까지죠. 그래서 적분 기준에서는 좌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부터 t 더하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랑 똑같아. 다시 f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0부터 t까지 적분을 한 거는 함수의 이동을 생각을 해보시면 0 들어가면 2부터죠. t 들어가면 t 플러스 2까지지. 그래서 2부터 t 플러스 2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얘가 다 같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된 게 얘네야. 됐죠?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0부터 t까지 fx가 있고 더하기 2t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얘랑 얘를 적당히 쪼갤 거예요. 얘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2부터 t랑 t부터 t 플러스 2까지로 쪼개고 얘는 0부터 2랑 2부터 t로 쪼갤 수가 있지. 잘 보시면 2부터 t는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정적분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론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fx에 대한 정적분은 항상 0부터 2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에다가 플러스 2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뇌절을 하자면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일정 구간에서의 어떤 정적분 값이 왜 등차수열이냐면 봐봐. 우리가 처음에 이만큼이 정적분 값이지 요거 네모 한번 쳐볼게. 자, 이만큼은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가 늘어나? 이만큼이 늘어나지. 그 다음에는 어때? 이만큼이 같아요. 그리고 얼마가 늘어나? 역시 네모가 이번에는 두 개만큼 늘어나죠. 이만큼이 공차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쌓여 나가는데 이 문제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0부터 2가 아니라 1부터 13까지 구간을 중간에서 잘랐잖아.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가 1부터 3을 0부터 2를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부터 3 구하고 여기 양변에 1 들어가면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은 얼마야? 저거 계산해 보면 아마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엔 그냥 대입만 하면 돼. t에다가 처음에 1 대입하고 그럼 1, 3 나왔죠? 그 다음에 3, 5 하려면 3 대입하고 5 대입하고 땡땡땡 마지막에 11, 13 하는 거니까 11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홀수들을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3분의 4가 몇 개 있냐면 얘는 6개가 있고 더하기 1부터 11까지 홀수 6개의 합이 됩니다. 자, 2로 묶어주고 홀수 6개 합이 얼마라고? 6의 제곱. 대수 때 했어요, 분명히. 자주 쓰인다고 했어요, 연산할 때. 끝.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얘는? 넘어갑니다.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사실. 요거 잘라가지고, 너네가 이제, 요거 해도 돼. 봐봐.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어차피 요거 딱 자르면 이 부분이거든? 잘 잘라가지고 가지고 노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수식으로 완벽하게 일반화가 되는 거라서, 심지어 t가 예를 들면 10분의 1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이런 무리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연산이. 근데 그 연산을 되게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양변을 어떻게 했다? 0부터 t까지 정적분을 했다. 되게 좀 독특한 풀이에요, 사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9번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0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번식을 여전히 바꿔줘. 나번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f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서 f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f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가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는 뒤집어지고 4가 더해진다는 건 위로 4만큼 올라오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계속해서 설계를 해보세요. 처음에 0부터 2라는 토막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토막을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이제 다시 2부터 4를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이 시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이 될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보세요. 0부터 2까지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이동시키고 뒤집고 올리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0부터 2로 2부터 4를 만들고 2부터 4로 다시 4부터 6을 만들고 다시 4부터 6으로 6부터 8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만큼 이동. 뒤집어. 마이너스. 이동하고 뒤집고 올리고. 이동하고 뒤집고 올리고. 올라가는 정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만큼을 딱 올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동하고 뒤집고 올리고 하다 보면 계속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마도 뾰족뾰족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죠. 한 두세 개만 그려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엔 뭐 푸는 건 일도 아니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0부터 2 사이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2x예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요게 이제 fx인데 그렇다면 f의 x-2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냐면 너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게 fx-2야.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집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해주시면 4만큼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점이 4만큼 올라오면 여기로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됐죠?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이 다시 이만큼 이동하고 뒤집고 4만큼이 올라오고 의 반복이죠. 땡땡땡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뾰족뾰족하게 나온다고. 자, 근데 마지막에 1부터 99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99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4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거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98이고 여기가 99가 될 거야. 그럼 나 같으면 진짜로 2부터 1부터 99까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양쪽에 있는 요 귀퉁이를 두 개만 전체 삼각형 25개에서 뺄 것 같아. 근데 너의 넓이가 1인 거는 당연하잖아. 1, 2, 2분의 1이니까 쟤도 1이죠. 즉 답은 전체 넓이가 8짜리가 25개 빼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198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보시면 나번 조건 밑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가 n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가번 조건을 보시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사실은 이건 뭘 준 거냐면 함수값의 차이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준 거야? 사실은 평균 변화를 준 거예요. n, fn과 n 플러스 1, fn 플러스 1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준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이 n인데 그 구간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fx가 그 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선분 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함수가 연속함수 fx예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연결하면 돼, 선분으로. 그럼 이 삼각형, 뭐야, 0부터 4까지 하면 되지? 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 0부터 1까지는 지금 0 넣어보시면 기울기가 0이니까 0, 1, 4인 거죠, 4. 그 다음에 1, 2는 기울기가 1짜리. 그 다음에 2, 3은 기울기가 2짜리. 3, 4는 기울기가 4짜리. 3짜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네모네모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되지 뭐. 자, 전체 사각형이 여기가 16, 여기가 2, 1, 2, 1, 2, 2, 1, 3, 2분의 3, 너가 1, 너가 2분의 1, 다 더하면 끝? 이런 문제로. 그려서 쓱쓱쓱. 이해가요? 쉽지만 여러분이 12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12번. 여기부터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 형태들이 나오고요. 앞에는 이제 적분구간이 상수인 것들, 뒤에는 적분구간의 변수가 포함된 것들이 나옵니다. 10번이었고, 조금 주의할 거는 안에 EX-1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저 EX-1이라는 거는 적분 변수 t 기준에서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EX-1은 밖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12번이에요. 그래서 EX-를 꺼내놓고 0부터 1 FTDT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정적분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분 구간이에요. 적분 구간을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비로소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적분 구간이 연결되면 하나의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고, 적분 구간이 같은데 함수가 서로 다르면 함수끼리 합칠 수 있는 거고,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적분 구간이 요 상수로 되어 있으면 너를 K라는 어떤 문자로 상수로 이제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치환을 하고 나면 fx라는 함수가 3x제곱 더하기 2x-1 곱하기 k가 되겠죠. 즉 이러한 k는 0부터 1까지 다시 f 안에다가 이 함수를 고스란히 다시 집어넣는다고.
그냥 x로 변수 쓸게요. 3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kx 빼기 k까지 이렇게 요거를 정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x3승 kx제곱 마이너스 kx 1 넣고 0 넣고 빼는 거니까 1 k 막 k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k 값은 손쉽게 1이 나옵니다. 그럼 k가 1이 나왔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k 값을 구하는 거였네요. 답은 1이 됩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자 13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중에서 이제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16번이 그게 조금 더 이제 활용된 형태인데 13번 먼저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은 요거를 만족을 한대. 그래서 양변에다가 3을 항상 대입을 할 수 있고 양변에 3을 대입하시면 좌변이 0이 나오겠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9-3a-3이 0이 되려면 a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를 2를 먼저 구해 주시고요. a가 2인 걸 구했다면 양변을 미분을 해서 우리가 fx를 쓸 수 있어요. 양변 미분하시면 fx는 2x 빼기 2가 된다. F4의 값은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형태는 FTDT가 미분이 되면서 아니지? 원래는 적분이 돼서 라지 F가 됐다가 X가 대입되고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이 되는 과정에서 라지 F 갔다가 다시 스몰 F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입해보시고 미분해보시고 그 다음에 1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에 대한 해석해보시고 저녁 뭐 먹을 거야, 건우야? 모르겠어요. 먹긴 할 거야. 그것도 우리 방금 먹었어. 아, 방금은 아니야. 거의 방금 먹으면 식욕이 좀 없나? 아, 그 어떤 욕구도 없나? 아마도 어. 대입하고 미분해서 fx 한번 정리해보세요. 양변에 0 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f0은 0이 아니라 대입하시면 0은 0 나와요. 그냥 0은 0. 왜냐면 좌변 0 나오기 때문에 0은 0.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면 아마 좌변이 fx가 나오고 우변이 이제 fx랑 f 프라임 x, 그러니까 xf 프라임 x가 나올 거예요. 우리 부정적분 단원에서도 자주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쇽쇽.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양변은 미분해서 fx가 날아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x까지 약분을 하셨다면 f'x는 해서 4x 빼기 2a가 나왔을 것 같아요.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 근데 fx 2차 함수라며 근데 1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네. 그러니 우리 2차 함수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을 모르는 게 아니죠. 4x를 적분하시면 최고차항은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fx를 잡아주시면 끝났다. 넘어간다. 자, 15번도 해볼까요?
15번은 절대값 g'x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g'x라는 함수가 어떤 종류의 함수가 되고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기 위한 조건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다른 단원에서 툭 튀어나온다고. 미분 가능성, 절대값. 적분 파트인데 갑자기 미분 가능성 나오죠. 그죠? G0이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G'X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유나, 너 뭐 먹을 거야? 저녁 뭐 먹어, 너는? 집에 가서 먹어. 치킨 집에 가면 있어. 무슨 치킨? 맛있겠다. 난 치킨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먹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종강 파티 할 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수업 있는 거예요. 오전, 오후 다 있죠, 왜? 오전 못 가는. 아, 너 그 계약이니? 네. 아, 그래. 그렇구나. 오전에 먹고 저녁 때 오전에 먹는 그날 단축 안 하나? 빨리 안 끝났나? 그래? 그러니까 수요일 날 계약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드물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또 수요일 날 계약하는 학생 있나요? 혹시 잘 모르나요? 잘 알고 있나요? 수요일이 그 언제 수요일이죠? 보통은 18일 계약이야, 거의. 18일이 화요일이거든. 근데 저렇게 조금 빨리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드물게. 그러니까 뭐 엄청 빨리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틀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월요일 쉬는 날이고. 금요일도 쉬는 날이고. 그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구나. 토요일이 쉬는 날이구나. 토요일이 8일오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 그렇죠. 자, 절대값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G'X를 내가 구해봤어. G'X라는 함수는 요 함수 T에 관한 식이 이제 X로 다 문자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의 어떤 1차 함수 fx 그러니까 뭐 x 빼기 알파라고 할까?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근데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나오냐면 3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절대값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어. 우리는 어딘가에서 3중근을 가지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알파가 어쩔 수 없이 2인 경우밖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그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됐죠? 조금 어려운 데서나 나와 사실. 끝났죠? 그럼 G'4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다 나왔으니까 x 빼기 2의 세제곱이니까 미분하시면 3x 마이너스 아니다. 여기다 그냥 4 넣는 거죠? 8 나오죠? 8.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16번을 보시는데 16번에서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를 배웁니다. a부터 x까지 뭐가 독특하냐면 여기에 갑자기 x 빼기 t ft dt가 나와요. 참고로 이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gx-gt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내신 때 설명을 좀 하고
요 정도만 일단은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잘 보면 x라는 요소가 t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한다고 했잖아, 분명히. 근데 우리가 얘가 t 입장에서는 상수로 취급이 되긴 하지만 이 함수 전체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미분을 할 때는 또 변수로 취급을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처음에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밖으로 꺼내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x가 밖으로 나오고 너랑 얘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 요렇게 두 개를 쪼개는 게 시작이야. 이것만 해도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x를 전개를 해서 밖으로 분리를 해낸다. x, ftdt라는 거는 x를 상수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꺼낸다. 지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x를 대입하고 x로 미분을 해요. 다시 이 식을 t에 대한 적분을 한 다음에 x를 대입한다고. 그럼 이제 함수가 x로 바뀌었겠지. 걔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즉 적분은 t에 대해서 하지만 미분은 x에 대해서 한다고. 그게 아주 독특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거야. 미분할 때 얘랑 곱해져 있잖아. 곱해 미분법 쓰시면 됩니다. 그냥 너 미분 너 미분 너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여기 이제 미분을 한 거죠. 1 곱하기 a부터 x까지 ftdt 더하기 x 곱하기 요거를 미분하면 fx였죠. 빼기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셔도 t라는 자리에 x가 대신 들어가면 됩니다. x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소거가 돼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생긴 구조는 미분을 하면 너를 이제 도함수로 가지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너를 만족할 때 f2의 값은 그럼 내가 양변을 한번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즉 우변을 두 번 미분해서 2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a 대신에 어떤 숫자를 주고 뭐 1이라든지 2라고 주고 우변에 미지수가 두 개까지 있을 수가 있어. 왜? 처음에 양변에 a 대입해서 0, 미분해서 a 대입해도 0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다고. 근데 a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미분해서 a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건 사실은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a에서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수를 잡으면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자,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어.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 너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1에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 그래 놓고 뭐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뭐 1부터 2까지 ft dt의 값은 얼마니? 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한다? 너 미분해서 이제 양변에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양변에다 1 대입하고 서로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A, B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전체를 내가 hx라고 생각을 한다면 h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h1이 0이야. 근데 두 번째는 h'1도 0이야. 그러니까 둘을 종합해보면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너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넌 x 빼기 1에 제곱에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0이니까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끝 이런 문제라고. 이해가요? 이렇게 곧잘 나온다고 보통. 넘어갑니다. 아이고 어려. 17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지우개 1티어는 뭐죠? 뭐가 잘 지워지죠? 우리 때는 톰보이라고 잠자리가 그려져 있던 지우개가 있었는데 그거 잘 지워졌어요. 비스가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때는 그게 잘 지워졌어요. 약간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최근에 본 거는 파버 카스텔 파란색 지우개 잘 지워지고. 사실 안 틀리면 그만이죠. 지우긴 뭘 지워? 선생님 고2 때부터 샤프를 안 썼어요. 샤프의 그 필기감이 너무 싫어서 약간 그 삑삑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 뭔가 미묘한 그 아무튼 연필도 샤프도 싫어해요. 근데 선생님 수능도 볼펜으로 풀었어요. 만약에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마킹은 어차피 저걸로 하니까 어차피 컴사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프리버전 쓰시다가 그렇게 많이 틀릴 일이 잘 없죠. 그 공간이 넓잖아 사실 그 모의고사 시험지는. 그게 부족할 정도면 이미 틀렸죠. 항상 썼던 게 있는데 그 하이텍시라고 그 끝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3,000원짜리 0.3mm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수함수가 아닌 밑줄 두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번 조건을 보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가 구해지냐면 G1이 구해지네요. G1은 넘겨보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합시다. G'X 더하기 2fx는 8x 빼기 8.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는 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인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랑 얼마로 되죠?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좋아요. 이렇게 된대요.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슉슉, 딱 맞네요. 자, 근데 그럼 결국에는 다항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각각의 fx, g'x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면 저기서는 g'x랑 2fx고 여기서는 g'x랑 그냥 fx예요. 그러니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아래식에다 2를 곱해야죠. 얘는 왜 2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맞춰주면 그만이야. 그러면 여기가 2 곱하면 6x 빼기 4가 되겠지 뭐. 내가 왜 굳이 여기다 곱했을까? 여기다 곱하지 않고. 둘을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곱한 거야. 2x 마이너스 4랑 응. 4x 마이너스 2가 각각 g'x랑 fx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 조건은 그렇죠. 그거는 아니 나중에 내 말은 2를 곱할 때 여기다가 곱하지 않고 여기다 곱했잖아. 여기다 곱할 수도 있고 여기다 곱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다 곱해야지만 이렇게 더한 게 8x는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구하고 나면 둘 중에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f 2fx 요게 g'x인 경우와 거꾸로 여기가 g'x고 여기가 2fx인 경우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G0이 0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요게 G'X야. 그럼 GX 같은 경우에는 3X제곱 빼기 4X에 적분상수는 1 들어가서 마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 아니다. 플러스? 아닌데? 1 들어가서 마3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만약에 이 경우면 적분하시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1 들어가서 마삼이 되려면 적분상수가 0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g0이 0 나오고 이 경우에는 g0이 0이 안 나오니 문제 조건상 g0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 둘 중에 요거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3문제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은데 여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g'x의 미분 가능성. 사실 정적분과는 아무 상관없고 g'x가 절대값 fx-ex라는 것만 알면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2x가 너가 미가가 돼야 됩니다. 미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인 함수 fx래요. 그럼 일단은 요 함수 자체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어떤 함수일 텐데 마지막에 그러한 fx 중에서 f5가 최소가 되고 싶대. f5가 최소.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원래는 얘랑 는 0이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0보다는 사실은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즉 그림상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y는 2x가 있고 y는 fx가 있다면 fx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는 fx-2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미분 가능하겠지, 그지? 자, 근데 f5의 최소를 본다는 거는 fx와 ex는 꼭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어. 접하는 것도 괜찮아. 그죠? 그럼 접하면서도 사실은 이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당연히 f5가 최소인 순간은 5에서 접하는 바로 이 순간이 f5의 값이 최소예요. 그래서 f5의 최소값은 그냥 10이 됩니다. 참고로 18번은 상당히 특이한 문제예요. 이해가요? fx가 해석이 이렇다고. fx가 2x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y는 2x를 그어놓고 fx를 그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접하는 경우가 fx가 가장 아래에 있을 텐데 접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 f5가 최소가 되려면 접점 자체가 5인 경우가 f5가 최소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어떤 유형이 나오면 두 문제만 하고 식사하러 갈 건데 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다가 극한을 섞었어. 자, 이 19번 유형은 무조건 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부터 x까지 ftdt를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라지 fx 빼기 fe. 요걸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도함수, 미분 계수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9번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얘를 요걸로 바꾸니까 라지 f, x 빼기 라지 fe.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상 뭐가 되겠어? 라지 f 기준에서 2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적분한 게 라지 f잖아. 너를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 f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fx 나와 있죠? 갖다가 2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정적분의 정의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19, 20번 비슷하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hx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hx가 나오는 게 바로 22번인데 자, 22번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갈게요. 2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하여 너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fx가 이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뭘 대입하고 어쩌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fx에 대한 요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바꿔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다 라고 한다면 정적분 1 더하기 3h부터 1 마이너스 h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라지 f에 1 더하기 3h 빼기 라지 f의 1 마이너스 h가 됩니다. 이렇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h제곱 마이너스 2h가 들어가요. 자, 요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거 미분계수 식변형 하라는 소리야. 분모에 원래 뭐가 필요해? 너에서 너를 뺀 게 필요해요. 즉 4h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4h를 먼저 써줘. 4h 다시 갚아. 그리고 원래 있던 h제곱 마이너스 2h 이 부분 무조건 영한 인수람 값을 갖는다고 계산해준다고 약분 될 거 아니야. h-2니까 h 0으로 가면 마이너스 2는 4라서 마이너스 2 나와요. 곱하기. 자, 이 부분이 형태를 맞춰줬으니 너는 미분계수 형태인데 h가 0으로 가면 1에서의 미분계수, 즉 라지 f'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너가 스몰 fx니까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돼요. 자, f1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와 있죠. 1 대입하시면 마지막에 뭐 사용하겠니? 마일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전개해서 무슨 성질을 사용해? 대칭성, 우함수, 기함수 끝 이렇게 한다. 이해가요? 조금 어렵죠?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7시에 보도록 할게요.